중세의 암흑을 깬 영혼의 시인 단테 알리기에리, 서양의 고전 문학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작품은 아마도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나 오디세이아일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떠올린 만한 작품이 있다면 단테의 신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테는 이탈리아의 가장 위대한 시인이자 철학자로 신곡은 중세 유럽의 문학, 철학, 신학, 수사학의 전통을 종합하고 르네상스 문학의 지평을 연 불멸의 걸작으로 일컬어집니다. 단테 알리기에르는 1265년경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 신분이 높지 않는 귀족 출신으로 그가 태어난 무렵에는 이미 가세가 기울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피렌체에서 대부업을 해서 먹고 사는 상황이었습니다. 7세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15세 때 아버지가 아버지를 여의면서 집안의 가장 노릇을 했습니다. 피렌체의 유명한 석학 버르네토 라티니에게 수사학과 고전 문법, 그리스 로마 시대의 고전 등을 배웠으며 20세 때부터 볼로나 대학에서 이를 심화시키는 한편 철학, 의학, 신학 등을 배웠습니다. 그의 일생에 가장 큰 역할을 미치는 사건은 9세 때 일어났습니다. 당시 그는 아버지를 따라 피렌체의 명문가인 폴코의 집을 방문했는데 이때 자신보다 1살 어린 폴코 딸 베아트리체를 만나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단테가 18세 때 두 사람은 길에서 우연히 다시 만났고 이때 단테는 그녀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그녀를 향한 사랑의 시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아트리체가 24세의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단테는 그녀를 평생의 연인으로 기리게 됩니다. 상심에 빠진 단테는 베아트리체를 추정하며 첫 만남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녀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글로 썼는데 이 작품을 엮어 발표하는 것이 첫 작품 신생입니다. 단테는 이 작품이 베아트리체를 기념하고자 쓴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는데 훗날 불멸의 걸작이 된 신곡은 이 작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생에서 단테는 신이 허락하신다면 지금까지 어떠한 여인을 위해서도
쓰이지 않는 작품을 베아트리체를 위해 쓰고 싶다라고 썼기 때문입니다. 단테가 살던 14세기 피렌체는 끊임없이 정쟁이 이어지던 시기였습니다. 단테는 시인의 영혼을 타고났으나 자신을 둘러싼 사회 현실에도 무심하지 않았으며 행동가적인 기질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1300년에는 피렌체의 최고위적인 시행정위원 6인 중 한 사람으로 선출되는 등 순조로운 공직 생활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나 구엘피는 다시 백당과 학당으로 분열하여 치열한 반목을 거듭하고 그 상황에서 휘말린 단테는 피렌체에서 추방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1302년 1월 단테는 뇌물 수수 및 횡령 등 갖가지 제목을 뒤집어 쓰고 피렌체에서 영구 추방 선고를 받았습니다. 로마에서 피렌체로 돌아오던 중에 이 소식을 접한 단테는 어떤 학문도 하지 못하고 추방자 신세가 되어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망명생활 초기에 단테는 다른 정치적 동지들과 함께 몇 차례 제기를 도모했으나 실패했고 후일 죄에 대한 벌금을 물고 피렌체로 복귀해도 좋다는 사면령이 떨어졌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결국 1321년 죽을 때까지 고향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단테의 작품들은 그의 정치적 상황과 고전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가 처했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그리스 로마 시대의 고전 중세 신학적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오늘날의 독자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세 최고의 시인으로 일컬어지는 단테의 작품이 뿜어내는 장엄하고 웅장한 아름다움, 눈앞에 그림을 그리듯 펼쳐지는 생생한 묘사, 곳곳에서 튀어나오는 유머 감각 등은 오늘날에도 단테의 작품을 즐겁게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단테를 중세의 가장 위대한 시인이자 불멸의 시인의 자리에 올려놓은 신곡은 서양 문학의 시금석이자 언어로 쓰인 가장 훌륭한 작품이라는 평을 받으며 서구 문학가들의 경의를 받는 작품입니다. T.S. 엘리엇은 언어의 완벽함을 보여준 작품이라고 말하며 이런 시인은 셰익스피어의 단테뿐으로 그 다음 없다고 단언하기까지 했습니다. 신공구 원제는
희극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슬픔에서 시작하여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것이 희극이라고 했는데, 단테는 이 작품이 절망에서 시작되어 희망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붙였다고 합니다. 신곡은 지옥, 연옥, 천국의 3부로 구성되며 각 부는 33개의 곡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 서시 한 편을 더해 총 100편으로 이루어진 서사시입니다. 단테가 1300년 4월 7일 부활절 직전에 성 목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로마 시대의 시인 베르길리우스의 안내로 지옥과 연옥, 천국을 순례하는 내용입니다. 인생 행로의 중반기에서 올바른 길을 벗어나는 나는 어느 컴컴한 숲속에 있었다. 신곡은 이 구절로 시작됩니다. 이 작품에서 단테는 35세인데 이는 성경에서 사람의 수명을 70세로 본 데서 비롯된 인생의 중반기를 뜻하는 동시에 사람이 태어나서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전환점을 의미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어둠 속에서 단테를 천국, 즉 희망으로 인도해 주는 이들은 그가 가장 존경하는 시인 베르길리우스와 일생의 연인 베아트리체입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따라 대죄를 지은 인간들이 영겁의 벌을 받는 지옥, 지옥의 죄인들보다 다소 작은 죄를 지은 죄인들이 천국에 오르고자 죄를 씻는 연옥을 지나 단테는 마지막으로 천국에서 베아트리체를 만나고 지구촌에 도달합니다. 단테가 세운 가장 큰 업적은 오늘날의 이탈리아를 확립하고 이탈리아의 문학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지식인 및 문학의 언어는 라틴어였으며 이탈리아는 각 도시국가별로 저마다의 방언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단테는 라틴어로 저술했으나 소고론에서 라틴어만이 유일한 문학어가 아니며 유럽 각 지역 방언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이를 연구하여 문학으로서 이탈리아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런 이런 견지에서 향연과 신곡을 자신의 고향 언어적인 토스카나 방언으로 썼으며 이후 토스카나 방언이 이탈리아 지식인 사이에서 공용어처럼 사용됨으로써 오늘날 이탈리아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